네, 황금 계좌로 가는 길 키맨과 함께합니다. 황금 열쇠 주고 계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리두기 네. 일환으로 오늘 전화 연결로 진행을 하는데 네. 그 증권과 우주 대스타의 기운은 전화로도 전달이 되는 듯 하네요. 네, 그렇죠.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 네, 질문부터 좀 드릴 텐데 외국인들이 요즘 우리 시장에 잘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체크해 주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장기금리 하락이 이제 경기 사이클의 둔화를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장기금리라고 하면 경기에다가 이제 기대 인플레라는 것을 이제 반영해서 장기금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금리 하락은 이게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이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 흐름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우려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도 지금 이러한 것들은 우호적인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 노이즈가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이 혹시라도 여기에서 뭔가 더 심해지면 이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만약에 신뢰가 떨어지면 위안화는 가치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위안화 약세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중국의 이제 위안화와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는 우리나라 원화 약세를 좀 초래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환 손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는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쇄적인 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달러당 원화의 흐름을 보면 1,150원 위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외국인 매도는 지금 7,500억 정도 가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 800억 가량 현재 시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위안화가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6.48에서 6.52로 급하게 튀었다가 살짝 안정을 찾고 있고 달러도 지금 92.7에서 92.2로 달러 가치도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들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단기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중국의 ETF 쪽의 반응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지준율을 50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새벽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신호를 조금이라도 강하게 줬다면 중국 시장은 금리 인하를 지준율 인하를 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FOMC 회의에서 기존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중국 ETF들이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가 중국 주식 98개를 추종하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라고 있습니다. 이 ETF가 오늘 미국 증시에서 9% 넘게 상승하면서 심리적인 안도를 만들어줬는데요. 당분간은 장중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그리고 위안화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가 강하게 끝났기 때문에, 1시간 뒤에,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출발하는 중국 증시는 괜찮은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 마지막에 이제 발표된 바이든 인프라 투자안이 있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중도파에서 합의를 해서 이번 주에 표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장 하방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가 이제 매수는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매수를 좀 하는 게 좋겠고요. 반등할 때 조금 매도를 하는 이런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으로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조금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네요. 상단에서는 팔고 하단에서는 매수하고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최근 업종별로 보면 1등주보다 2등주가 더 잘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같은 섹터는 아닙니다만 뭐 NC소프트보다 카카오게임즈가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더 좋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네, 당분간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증시에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은 대형주 중심으로 보통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경기 사이클 지표가 이제 정점을 통과할 수 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환율 상승이 계속해서 만약에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달러 가치가 계속 이제 내려간다면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은 계속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코스피 매주 이제 외국인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이제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 동안 외국인들은 7,500억 정도로 순매도를 했고 7월 들어서만 4조 1,000억 정도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조금 더 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847억 정도 코스피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트레이딩을 할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들어올 때는 그들 위주로 먼저 들어오고 당연히 자금을 빠져나갈 때도 시가총액 상위주 유동성이 풍부한 그들 종목들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같이 이렇게 수급이 안 좋고 외국인들이 자금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라면 외국인들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주식, 2등주, 3등주, 때로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린다면 실적 시즌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가 아마 좀 중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대형주, 중형주 마무리되는 분위기에다가 7월 말 8월 초는 보통 휴가 공백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종목별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종목별 변동성이 좀 커질 때 내년 올 하반기나 내년을 보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는 시기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부분은 실적 시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최근에 보시면 실적이 잘 나와서 당일날 주가가 급등하면 대부분 이제 좀 팔고 싶어져 가지고 많이들 이제 탈실을 하면서 윗꼬리를 다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왜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실적 상향 조정되면서 다시 주가는 올라오는 경우가 최근에 자주 빈번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세론으로 잘 작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1등주인지 2등주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해당 종목이 실적 발표한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3분기, 4분기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컨센서스를 추가적으로 상향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바로 파시는 것보다 좀 더 끌고 가시고 3, 4분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전략으로 2등주, 3등주, 대형주보다는 그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형님이든 아우든 일단 개별 그 기업 자체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중소형주에 중점 두셨고요. 원전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 원전 3기를 가동키로 결정을 했죠. 이제 전력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원전주 다시 탄력받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번 정권에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이제 관련 종목 업종이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있고 화상으로 많이 이제 수업이라든지 회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더위도 지금 아주 무더운 상황이죠. 그래서 주택의 전력량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속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부족한 전력을 이제 충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계속 꾸준히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원전 관련주들을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1분기 실적 발표된 걸 가지고 일단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SMT 에너지라는 원전 섹터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연 환산을 했을 때 가장 좀 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중소형주 중에 일진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600억 정도 하는데 순현금 3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5%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원전 예. 생산에서는 가장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S&T 에너지, 일진파워 두 종목 주목하셨습니다. KB증권 민재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장 일단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탄력도가 조금 더 붙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